자, 인사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교재의 54페이지요. 학습 목표가 293번째네요. 네, 배워야 될 한자는 어찌해라는 글자인데요. 사실 이 글자의 뜻 어찌는 가차된 뜻이고요. 본래의 뜻은 종이요, 종. 노예. 노예인 종이요. 종은 자기가 모시는 사람을 시중 드는 사람 아니요? 시중이라는 말이 수종에서 나왔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따르는 숫자에다가 조출정자예요. 바로 그 수종이 밖에서 시중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시중 드는 사람이 바로 종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원학자들은 이 종의 뜻이 이 조출정자에서 나온 글자다. 그렇게 얘기를 좀 하죠. 자, 이 글자의 본래 뜻이 어쨌든 간에요. 종이라는 사실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뜻이 본이가 종인지를 살펴봐야지. 이 글자의 고물자 가운데 각골문이요. 손님처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선생님들이 제 수업을 듣고 계실 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수업 내용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게 고물자의 형태거든요.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기존에 다른 데서 한자 배우신 분들은 오늘날의 쓰여진 글자만 배우지만요.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날의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고물자를 갖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써서 표현하는데 고물자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서예 전시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요. 알아볼 수 있는 고물자들, 서예 오신 분들이 뭐 고물자로 글씨를 많이 쓰시니까요. 알아볼 수 있는 고물자들이 많을 건데 예전에 제 수업 들은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 수업을 통해서 고물자를 알게 돼서 굉장히 좋았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선생님들도요. 관심을 갖고 고물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자, 이 글자에서 이 부분은요. 손이죠, 손. 원래 정형의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쓰고 다른 글자하고 합쳤으니까 간략화돼 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있죠. 위에서 내려온 손을 갖다가 펴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게 부숫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한쪽에서 많은 걸 세 개로 줄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쓰이는데 글자의 뜻은 손끝에 있는 이게 손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손톱이거든요. 손톱 끝 부분. 그 손톱과 관련돼 가지고 손톱초라고 하는 글자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가 합쳤을 때 이제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뭐 나무 목자 쓰면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 이 나무 같은 식물을 갖다가 캐는 상황에서 이게 펼쳤자 아니에요? 펼쳤자. 후대업에서 손을 한 번 더 붙여가지고 물론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건 펼쳤자면 요 글자에다가 풀이 달라붙으면 나물 채자가 되는 거죠. 채소 올 때 쓰는 거. 또는 다툴쟁자 여기서처럼 이렇게 관력화됐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글자가 없을 때는 이렇게 관력화되는데 이 글자가 여기서도 보이지만 다툴쟁자라든지
또는 받을 숫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손으로 캔다 손과 손으로 뭔가를 놓고 다툰다 그게 이제 저는 쟁기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손과 손으로 뭔가를 갖다 주고받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받을 숫자고요. 이것은 다툴 쟁자인데 거기에 공통으로 쓰이고 있는 사형 그 사형은 손톱조자에서 머리 글자에서 머리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손톱조 이제 옛날 사람들이 약속이죠. 머리를 이렇게 부르자는 약속이 손톱조 머리라고 해요. 결국 요글자예요. 요글자는 손톱조 머리죠. 손톱조.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요 부위예요. 요 부위. 요 부위인데 문제라고 제가 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설로 얘기되고 있어요. 두 가지 개념가 있는데 하나는 따은 머리털이라고 보고요. 네, 머리를 따왔다 이거 따왔다. 이렇게 아이들 어린 아이들 머리 꽈가지고 이렇게 두 갈래로 해가지고 따은 거. 두 갈래로 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따은 거. 또 하나는 줄로 보기도 해요. 사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변하기가 자주 온다 이거죠. 제 마음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제 마음도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요걸 놓고 옛날부터요. 요걸 줄로 했다가 어떨 때는 줄로 설명했다가 어떨 때는 따은 머리털로 설명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뭐 혼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의논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확신이 안 서서 그랬는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로 정해지긴 했어요. 그게 뭐냐 따은 머리털로 되어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건 사람이에요. 지금 이건 요 부위는 사람이죠. 예. 사람인데 사람과 손만큼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따은 머리털이라고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 없고 줄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떤 게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네, 정론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정답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정해진 의론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따은 머리털로 이제 오늘날은요 옛날에는 저도 줄로 왔다 갔다 했지만요 따은 머리털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설문에 대한 없고요. 이게 강의자전에 보니까 이 글자하고 통용이 되더만요. 이 글자고 계집자를 붙인 글자고 계집자를 붙인데 이게 계집종 해자예요. 뭐 겁낸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요. 자 여기는 아이해고 여기는 여해로 바뀌었지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여기서 분화돼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자에 요거 사람은 여자와 관련됐다는 걸 쓰세요. 옛날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죠. 그러다가 여자들은 혼례를 치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쪽을 짚고 뭐 빈년을 틀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은 머리털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쪽을 졌다 훔치더라도 풀면 이제 따은 머리털이 되니까 머리 끝에 이걸 줄로 보느냐 머리 끝에 줄로 보느냐 아니면 머리 끝에 따은 머리털을 보느냐 뭐 그런 정도 고려를 하고요. 또 이렇게 계집녀가 달라붙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아무래도 줄보다는 따은 머리털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뭐 손에 줄이 묶인 사람을 끌고 간다 이렇게 풀이는 책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저는 손으로 머리털을 붙잡고 사람을 갖다가 부리는 것이다 그거죠. 그리고 요 글자가 여자 노예하고 관련됐어요. 여자 종. 그래서 이걸 따은 머리털을 보는데 거기 안에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요. 이걸 줄로 설명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줄을 설명하면은 줄의 의미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것은 실사자의 생략된 형태로 봐야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작을 엽자. 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줄의 의미가 많아요. 한자에서 줄. 배틀기자 같은데 배틀기자가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줄이 늘어져 있는 거 아니야? 배틀기자 이렇게 쓸 때 이게 줄.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한자에서 요 작을 엽자예요. 이렇게만 생략되면 이걸 작을려라고 하거든요. 작을려로 쓰였을 때는 줄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자, 자기 어려운 대로 나는 다운 머리털이 더 느낌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나는 줄이 더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줄을 하시고 뭐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수님 끌로하고의 차이점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끌루? 네. 끌루자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신 거죠? 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끌고 가는 걸 표현하는 글자인데, 고문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옛날 고문자가 어떻게 써있더라? 끌로요? 이것은 줄로 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선생님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정답을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니까 요즘에 더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이걸 딱 고문자를 좀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는데 또 섞은다고 나면 또 생각이 나. 우리 책 어디에서 찾아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건 여자를 갖다가 줄로 끌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고문자 여기서 찾았는데요. 예. 봐봐요. 자, 카메라에서 좀 벗어납니다. 아이고, 요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이게 고문자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이게 계집여자의 고문자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생각났다. 이게 머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지금 그것이 없는데 요장이 없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밑으로 내리고 있어요. 나온장인지 밑으로 모르겠지만은 내리고. 예.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거 손으로. 이것도 손으로 줄이 아니고 머리를 붙잡고 끌고 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요. 예. 다시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 정확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데, 저는 이거 머리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거기에는 자연이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 자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 글자만큼은 저는 다운 머리털로 이렇게 생각된다 이거죠. 옛날엔 남자도 다 상투를 틀었고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머리털을 쫙 넣겠지. 아니, 이게 노예가 이제 어른도 있을 거이고 아이도 있을 거이고 그러는데, 이 어른도 가운데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는 이제 워낙 힘이 미약하니까 남녀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이 가운데 반항력이 어른인 남자예요. 여자나 아이는 반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로 묶어서 그냥 끌고 다니도 상관은 없는데, 또는 머리털을 붙잡고 그냥 제압을 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제압하기가 힘드니까 남자는 저 줄로 해코지 같은 걸 했다니까요. 해코지 했는데 네. 이렇게 머리가 상투가 있으니까 여기서 붙잡는 거기 쉽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일단 제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이 종 가운데 여자종 종과 관련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종을 해노라고도 해요. 해노가 여자종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휘로서.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남자와 연결시켜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여자종으로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여자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다운 머리털로 이렇게 봤다 이거죠. 물론 남자도 다운 머리털이 있으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이게 길어지는데 변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변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변발하면 이 남자들이 옛날 변발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변발이라는 것은 말 타는 기만 민족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요. 이 사람들이 말을 타면 머리가 흩어지고 해가지고 막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근다고 해서 머리를 다 없앨 수가 없고 그러니까 뒷머리만 남긴 거야, 변발은. 예, 머리가 막 날리고 말 타면서 머리가 날리고 그러면은 좀 불편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머리를 없애는데 그래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뒤만 남겼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하여튼 변발로 보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자, 그 가운데 저는 이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자, 얘기가 자꾸 생각자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주면서요. 다음을 주면서 이제 음역하는데 그런데 하나 빠뜨렸네요. 그런데 종의 뜻이었는데 그대로면서 이 글자의 의미요. 해라는 의미 어찌라는 의미과 통하는 의미였던 거예요. 말은 있고 문자가 나중에 생기는데 그 말을 표현하는 문자가 생기는데 말보다 문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을 뜻하는 말을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썼는데 어찌라는 말도 이게 해고 했는데 이게서 문자가 없어요. 어찌를 종은 손에 붙잡힌 사람을 갖다가 표현해가지고 뭐 줄이든 머리카락이든 머리털 따은 머리털이든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웠는데 어찌는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문자가 미처 없었어요. 근데 이 말과 이 말이 서로 통용이 됐던 거예요. 말이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르다 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를 뜻하는 글자 가운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 아니요? 네. 어찌하? 어찌하의 본래 뜻이 뭐예요? 매다. 그렇죠. 매다, 짐을 매니까 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이게 매다의 뜻인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손을 갖다가 손으로 등에 어깨에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고 이게 손이에요. 그 한자에서 많은 걸 세 개로 펴는데 손이죠. 이게 팔이고 이거 손이죠. 그게 도끼자루를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호대로면서 사람과 도끼자루가 분리되는데 도끼자루 나타내는 걸 때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쓰고 네. 근데 음역할자를 이 글자 대신에 이 글자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 글자가 쓰임 많다 보니까 이 글자를 통해서 가라는 이 글자가 도끼자루 같다는데 요것보다는 요것이 음역할로 인식이 더 쉬워진 순간 이걸로 음역할자로 바뀌어서 사람이 도끼자루를 맨다고 해서 매일 가짜인데 또는 아니 저 하요. 음이 밖에서 하까지 왔죠. 네, 어찌라는 뜻으로 어떻게 돼요? 하가 어찌와 통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자 연꽃을 타는 글자를 갖다가요. 연꽃을 타는 글자를 빼다가 매를 합자가 되잖아요. 예. 빼서다가 또는 음이 약간 바뀌어가지고요. 시읒자하고 기읒자가 음의 교환이 잘 일어나는데 하가 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 기자, 어찌 개자 이렇게 쓰이는 글자. 이게 어찌 기 또는 뭐 개라는 의미로 익히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도 부구가 북과 관련되어 있어요. 부. 머리가 장식되어 있는 부. 뜻이 북과 관련되어야 되는데 어찌라는 뜻으로 쓰이잖아요 지금. 근데 북을 치면서 즐긴다고 해서 즐길 개자이 원래 즐길 개자. 북 치는 일이 즐거운 일과 관련돼 즐길 개자인데 즐길 개자는 호대로 오면서 이렇게 개가를 울린다. 개선장구 울 때 쓰는 개자. 네. 이렇게 쓰고 자기는 어찌라는 뜻을 빌려다 쓰는데 이 글자들이 전부 다 자기 본영어 상관없이 북에서 나온 글자지만 어찌 도끼자를 메고 있는 모양에서 나왔지만 어찌 종을 뜻하는 글자이지만 어찌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근데 그 의미 해, 하, 개 이런 것들이 다 통하는 의미예요 지금 옛날에.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오늘 나는 종해라고 의자는 어찌 한다 얘기죠. 종의 뜻은 배진자를 붙여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에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발격변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 관련된데 그 길이 지름길이다 이거죠. 지름길 했죠. 돌이 부른 하저성에 그렇죠. 지름길. 이건 사람이 걸어다니는 지름길이고 짐승들이 마소가 걸어다니는 지름길은 지름길경. 그렇죠. 지름길 경자로 쓰죠. 이거 똑같은 지름길인데 요 글자는 잘 쓰이는 사자성어는 아니지만은 저는 비교적 뭐 제가 책을 내고 책과 관련돼 가지고 뭐 사인을 좀 부탁하고 그러면은 간혹가다 뭐 사자성어를 써서요. 좀 힘을 보태는데요. 그 사인 드릴 때요. 그럴 때에 보리성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동안 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쓰이는 글자님 이걸 얘기하니까 이 글자가 줄여진 건데 원래는 수초도 쓴다. 보리불은 하자성의 이를 줄인 말이죠. 보리불은 하자성의를 줄인 말인데 8글자를 4글자를 줄인 건데 복숭아나무 자 아니에요. 천도복숭아, 황도복숭아 할 때 무릉도원 할 때 쓴 도자. 네, 오양니자인데 자두를 말한 거죠. 복숭아하고 자두가 말을 하지 않으나 아래에는 저절로 이게 저절로란 뜻이에요. 예. 저절로 지름길이 이루어진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네 자로만 설명하면 복숭아나무고 오얏나무가 지름길을 만든다, 지름길을 이룬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나무가 어떻게 지름길을 만드냐 이거예요. 복숭아나무, 오얏나무가 이게 좋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열매를 보려고 모여들어요. 그런 면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만드는 거죠. 이게 도리는 달리 얘기하면요. 이게 겉뜻은 이제 복숭아나무고 오얏나무가 길을 만든다, 이렇게 지름길을 만든다 그러게 되지만 속뜻은 사람도 꽃처럼 아름답고 복숭아나무 꽃처럼 오얏나무 꽃처럼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그래서 명성이 나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다 그 얘기예요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 많이 따라다. 자, 어쨌든 간에 그때 쓰이는 지름길을 했자고요. 요 글자는 자주 안 쓰이지만 요 글자는 자주 쓰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예요. 예. 새는 새인데 들닭이 쓰요 원래 들닭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축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키우는 닭이 되는데 닭새자죠. 기읍자고 희읍자고 기와지 잘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계란을 때 쓴 글자예요. 삼계탕 먹을 때 쓴 글자예요. 요 글자는 세조자 대신에 세추자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신의 계자예요. 청계천을 때 쓴 글자. 계곡을 때 쓰는 글자죠. 바로 요 글자도 청계천 계곡을 때 쓰는 요 글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계곡에 곡자를 붙여가지고 음역할 자는 그대로 두고 뜻의 글자를 골곡자로 바꿔가지고. 자, 요런 글자들이 어찌 해자가 음역을 한다는 사실 알아주시고요. 어찌 해자와 관련된 설명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글석자인데요.
교육 현장에서 그릇자를 갖다가 그대로 팔자를 하면은 바로 요 형태하고 요 형태가 나타나는데 요것을 분율자에 생략된 형태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간혹 설명을 하는데요. 그 틀린 설명은 아니죠. 이것이 분율이라는 글자인데 손에 붓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 자, 여기 손이죠. 이렇게요. 사람의 손. 사람의 손을 이렇게 펴냈죠. 그 다음에 붓대고 붓털을 이렇게만 발렵게 이렇게 펴냈는데 그래서 나온 분율자고 토대로 오면서 이 붓대 같은 걸 만들 때 대나무를 이용해서 옛날 사람들이 흔히 만들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로 서해 오신 분들 그것을 대나무 만들면 대중모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더 그 뜻을 더 분명히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음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오늘날은 필까지 이렇게 써있어요. 이 글자의 원래 글자로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합쳤을 때 그림 합자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략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생략되는 형태로 썼어요. 자, 분율자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서사도구라고 종이 같은 거라고 이제 펴는 거죠. 붓 밑에 손에 붓을 들고 그 밑에 네모난 형태의 뭐 글 같은 걸 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 글자가 그림. 형성자예요. 형성자. 형성자인데 형성자면은 이것은 형은 뜻에 영향을 미치고 성은 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음역할자가 있어야 돼. 붓으로 글을 쓴다고 올 수 있는데 음역할자가 있었는데 그 음이 서에 영향을 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이 글자를 생략되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 글자의 본자가 어디 가서 이 글자를 설명할 때에 정확히 설명을 하면 이 글자는 본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분율자하고 놈자자가 합쳐진 글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한자는 글자예요. 사람들이 글자를 쓸 때 빨리 쓰는 것도 한자를 쓰는 사람들의 뭐 욕구가 반영되는 얘기겠지만 보기 좋게 쓰는 것도 욕구가 반영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기 좋게 심미적인 쪽을 고려하는 거죠. 이게 위에서 너무 아래로 길잖아요. 길어지니까 방지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일부가 생략이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다 생략이 됐다고 생각해야지. 이 부분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략되고 이 부분이 생략되고 봐야죠. 그래서 그걸 합친 형태가 바로 이 글자인데 결국 이 글자는 조금 전에 지웠지만요. 놈자자를 생략한 형태 아니에요? 놈자자가 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놈자자가. 자가 사가 되고 사가 서까지 온 거예요. 이 놈자자가 서로 쓰이는 놈자자가 여기서도 서로 쓰이지만은 놈자자가 서로 쓰이는 글자들이 예법되잖아요. 그렇죠. 더이서자예요. 피서 할 때 쓰는 서자라든지 또 뭐예요? 관청서자. 관청서자 뭘 붙여야 돼요? 사람을 제지해야 해요. 관청서자 쓰는 말이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 이런 데 아니에요. 세무서 돈 안 내면 사람 제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망자를 써야죠. 제지하는 거. 무조건 내용 안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또는 서로 쓰이는 글자로서 실말의 서자. 단서를 잡은다 할 때 네. 실말의 서자. 당연히 뭐요? 자가 여기서도 서가 되고 다 서가 되지만은 실리인자니까 이렇게 단서를 때 쓰는 글자. 이런 데서 음역할을 하고 이 놈자자가 음역할을 할 때에 자가 사가 되고
서까지 왔다고 했는데 사로도 쓸 경우가 있는데 큰 자를 붙이면 사차를 썼지 않니요? 네. 차가 사가 되면서 자기 형편보다 큰 것을 원할 때는 사치한 거다 이거죠. 사치를 썼잖아. 또는 뭐예요? 서가 저가 될 수도 있어요. 저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저로 쓰이는 글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 아니에요? 이게 저가 됐죠.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은 야생동물 관련된다고 했죠? 야생동물 가운데 멧돼지와 관련된 돼지졌죠. 돼지죠. 저희 볶음. 그렇죠. 저희볶음 저돌적이다 할 때 쓰는 마가 오가 저가 옛날 고대 우리나라의 제가해의 뭐와 관련돼 가지고 저돌적이다 또는 저육볶음 제육볶음면 말인 저육 그다음에 저가 할 때 쓰는 글자 또 뭐가 있는데 할 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요 글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격하다. 돼지 있어를 붙여 이렇게. 이게 저돌적이다 할 때 쓰이는 저자라고 했는데 요즘에 도심에 멧돼지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먹이 사슬이라는 게 이렇게 이게 먹이 사슬 가운데 매일매일 찾으는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사람이 사람. 사실은 사람 밑에 이제 맹수들이 있는데 뭐 고양이과 동물인 뭐 범도 있을 거이고 표범도 있을 거이고 시라소니도 있을 거이고 살쾡이도 있을 거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고양이과 동물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맹수가요. 맹수가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 있죠. 산에서 범 볼 수 없잖아요. 표범도 볼 수 없잖아요. 시라소니도 못 봐요. 그나마 살쾡이 정도만 볼 수 있는데 살쾡이를 그 밑에가 지금 멧돼지 정도가 지금 들어가. 먹이사슬 가운데. 이게 저 멧돼지를 잡아먹는 맹수들이 없어. 멧돼지를 잡아먹는 사람이 사냥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야들이 막 늘어나. 막 늘어나는데 늘어나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먹이를 갖다가 산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서 경쟁에서 도태된 애들은 먹이를 못 구하잖아요. 어디로 내려야 돼요? 사람이 사는 빙그로 내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들이 천적이 없고 천적이 없으니까 막 늘어나는데 늘어나니까 먹이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먹이를 못 찾는 애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도심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도심을 배에다가 이제 사람을 들이받는데 그 모습이 저돌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못 당해내요. 멧돼지. 예. 다치면 죽어요.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 돼. 멧돼지한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도심에 멧돼지 나면은 딱 보호받을 수 있는 이게 저돌적이니까 어떻게 돼야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당해야 되는데 피해야 돼. 기둥 뒤에 요즘 이런 데는. 최근에는 안 나타나잖아요. 최근에 안 나타난다고? 왜 안 나타나냐 하면 왜 안 나타나요, 그럼? 작년에 돼지 병 돌았잖아요. 아, 그런데 그런다고요? 한 마리에 50만 원씩 줬어요. 네. 포수가 네. 1억을 벌었대요 한 개월에. 아, 그래요? 그럼 또 몽땅 모르는 사실 잡아가지고 얘기였네. 요새는 시골에도 이제 산돼지 안 나타난대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어쨌든 간에 뒷소식을 제가 그까지는 몰랐는데 우리 선생님은 그까지 안 됐는데 또 그러다가 또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지금 자, 현재 어쨌든 간에 대지저자에서 이 글자의 쓰임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글자로서는 저로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니 나무죠. 나무 목자가 달라붙었는데 나무 가운데 당나무죠. 당나무. 요 글자를 알아둬야 될 이유는 저 고등학교 다니면은 국어 시간에 그 가전체 소설에 대해서 배워요. 어떤 물체나 동물들을 의인화시켜 가지고요. 뭐 만든 글인데 흔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국순전 또는 국선성전 뭐 이런 것들이요. 또는 여기 지금 공방전
또는 뭐예요? 정시자전. 야, 제가 학기 다닐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지금 기억해서 얘기한 거예요. 청강사자 현부전. 학교 다니면서 국어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의인화 시켰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갖다가 물체라든지 동물을 국순자는 뭘 의인화 시켰냐면 이 국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숫자도 마찬가지로. 근데 오늘날 국순당 있잖아요. 국순당. 백세줄 만드는 회사죠. 누룩국자에 누룩. 누룩으로 뭘 만들어요? 술을 만들죠? 술이요. 이거 국선생의 국도 누룩국자 똑같은 국이에요. 임춘의 국순전, 이교의 국선생전 술이에요. 공방전에는 구멍공자에다가 모방자를 쓰는데요. 방석이요. 구멍이 둥그렇고 방석은 네모나죠. 그러니까 공방이 뭘 말해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엽전이죠? 엽전. 엽전. 정시자전에 시자 뭐 시자는 뭐 시자지만 정자가 바로 가불경계의 정자예요. 정시자전에는 뭘 의인화시켰을까요? 요거에 힌트가 있어요. 못 그렇죠. 이게 우리 선생님이 문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못에서 나왔다는 건 아는데 못처럼 못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못처럼 보이는 근데 커 지팡이 당에 지팡이 못이 진짜 예. 이 정자가 이 지팡이처럼 생겼거든. 청강사자는 맑은 강에서 사자노릇을 용왕의 사자노릇을 하는데 자라 이제 자라 청강사자 현부전. 그다음에 당나무는 저생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종이 종이전자 당나무전자에 당나무로 종이를 만드니까요. 이게 시험이 많아요. 시험에. 국순전은 뭘 일반시켰네. 뭐 공방전은 뭘 일반시켰는데 한자로 알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고. 요거 두 개가 술인데 요 두 개 가지고도 문제가 나오는데 술의 장점 하나는 술의 장점 하나는 술의 단점. 근데 그것도 어려울 거 없어요. 선생이 붙인 거에 장점이겠어요? 단점이겠어요? 장점이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문에 아주 오래된 시간이 걸린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휘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의 개념어들이 학습 용어들이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자를 모르면 그래서 개념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개념 없는 인간. 그래서 한자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요. 문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저로 쓰이는 글자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나무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그렇죠. 젓가락 자자에 젓가락. 시저 할 때 쓰인 글자. 시저에 수저 시자를 써서 수저 시자를 써서 시저인데 시저가 수저가 된 거죠. 그래서 시저가 수저가 됐는데 수저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다 합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생저 뭐 이럴 때요. 우리 음식 시켜 먹으면 이렇게 나무젓가락 같은 거 들어 있잖아요. 그런 걸 위생저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볼 수 있는데 그때 쓰는 글자고. 그다음에 풀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전원전대 초목의 싹이 땅 위로 이렇게 자라나서 드러나는 모양에서 드러날 자자예요. 현저하다 뭐 저자 뭐 할 때 이름을 드러내는 이렇게 글로 써요. 드러낼 자자인데 근데 이 글자는 음이 사고로도 익혀져요. 드러내 있는 게 땅 위에 풀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풀이 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붙을 착자. 근데 음이 약간 바뀌어서 착으로도 쓰이는데 후대로 오면서 아까 하면서 요 글서자는 분율자하고 nom자자를 간략 했다고 했는데 요것은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글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글자는 그러니까 이 글자에 비해서 복잡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글자에 비해서 초도가 간략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점을 갖다가 한 선으로 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두 글자를 합쳐서 만드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두 글자를 합쳐서 한 글자를 만들어 놓고 요 글자를 부축하고 현정보다시피 하고 있죠. 요것은 드러날 자자는 이제 주로 쓰고 요 두 개를 합친 요 글자를 갖다가 붙을 차기를 나타내는 글자를 주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에서도 놈자자가 있는데 그 외에 또 놈자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저가 뭐 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지읒지읒이 부표가 반적이 나서 뒤티어서로 바뀌었는데 더가 될 수도 있고 터가 될 수도 있는데 저가 더가 될 수도 있는데 더가 도까지 왔어요. 그래서 도로 쓰이는 글자들이 대부분 있는데 주길도 그렇죠. 도읍도자라든지 골도자라든지 걸도 그렇죠. 걸도자라든지 탐도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이요. 도로 쓰이는 글자들. 죽일도자도 있네. 죽일도자. 도사를 때 쓰이는 글자예요. 현장을 목도하다 뭘 때 쓰이는 도자인데 이게 여기서처럼요. 도로 쓰이죠. 자, 빨간 걸 쓰고 있었네요. 이 자가 되고 다가 도가 됐다고 봐야죠. 도, 이것도 도, 이것도 도, 이것도 도, 이것도 도인데 눈이 달라붙어가지고 눈으로 본다고 해서 걸도자인데 현장을 목도했다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놈자자에다가 볼견자를 써도 같은 글자예요. 주로 이제 요 글자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고을자가 변화된 우방인데 고을은 고운데 임금이 모으는 고을 수도 서울을 때 쓰이는 도읍이에요. 도읍. 한양이 500년 도읍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개패자는 재물관인데 재물을 건다고 해서 걸도자인데 도박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써요. 그 다음에 이건 흙을 쌓아서 만든 담이요. 담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 안에 집 속에서 사요. 담이 없으면 안도 맹수라든지 나쁜 사람이 취미를 갖다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요. 담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안도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고 담처럼 둘러 써 있는 걸 갖다가 도열한다고 했죠. 네. 그럴 때 쓰이는 도자고요. 이거 죽음 시대가 달라붙었는데 그래서 죽음 관련돼서 죽일 도자인데 도사를 때 쓰이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저에다가 이 몸이 하나 줘가지고 제로 쓰이는 글자예요. 모든 글자. 물론 이 글자가 저음으로 읽힐 때도 있어요. 어조사로 쓰일 때는. 네. 근데 이제 이때는 모든 걸 언제 어디서 모든 걸 다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제자예요. 뭐 제군들이라든지 재행무상이라든지 뭐 무슨 제도라든지 뭐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이런데 이게 굉장히 쓰임이 많은 글자가 놈자자인데 자 글서자도 사실은 여기에 가로할자처럼 쓰이는 글자가 놈자자의 생략된 부위로만 이렇게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 자, 그때 사실 이걸 앞에서 한 번 했어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자꾸 반복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억이 없는데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고요? 그래서 더 보고요. 또.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잠깐 이사 갔을 수도 있지 뭐.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요. 생각할 글자인데 생각할 글자가 설명이 좀 길어지고 설명이 길어지면 쉬는 시간을 놓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될 상황이에요.